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구입하실 때 어떤 옵션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셔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거에 관련된 조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차례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꼭 추천하는 옵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고민해볼 만한 옵션, 그 다음 그다지 필요 없는 옵션들, 마지막으로는 기본 트림에다가 옵션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상위 트림에다가 옵션 적게 들어간 거, 둘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추천하는 옵션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성인식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4, 5년 전부터 내비게이션에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하려면은 터치스크린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귀찮았어요. 뭐 주행 중에 급하게 목적지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뭐 차를 세워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핸들에 달려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바로 목적지를 말만 하면은 주행 중에도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지도 데이터도 내비게이션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집에서 업데이트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다시 차에다 연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위성통신으로 그게 자동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는 뭐 최근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긴 한데 신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후방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후방 모니터는 후방 카메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 뭐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요즘 차들에서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차, 준중형차 이런 차들에서 뭐 최하 등급에는 없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대의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가격표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는 내비게이션이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옵션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동 시트인데요. 자, 전동 시트를 안 넣으시면 원래 수동 시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또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의 장점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미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일단 수동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뒤로 위치를 조절하려면은 다리 밑에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내가 몸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미세 조절하기가 힘든데 전동 시트는 운전하는 중에도 왼손으로 그냥 조작하면은 되게 미세하게 앞뒤 조절이라든가 등받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수동 시트만 타보셨던 분께서 전동 시트를 타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는 꼭 넣는 편이고요. 추가로 여유가 되신다면은 메모리 시트 옵션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메모리 시트라는 거는 자세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건데 보통 2가지에서 아니면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3가지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부부가 한 차를 같이 운전하는 경우라든가 그럴 때는 딱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다른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 시에 우리가 차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내리고 타라고 시트가 뒤로 스르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안에 타고 나서 문을 닫으면은 다시 시트가 앞으로 다시 가요. 자세를 또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처음 체험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지금 차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매일 탈 때마다 이 기능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인데 이거는 필수 편의 사양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역시나 가격대가 저렴한 차에서 또 낮은 트림, 그러니까 뭐 트림이나 등급이나 뭐 거의 같은 말인데 그런 경우에는 또 빠져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표에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격표에 보시면은 뭐 편이라든가 뭐 시트라든가 그쪽에 보통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DAS라는 거는 센서나 레이더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앞차를 감지해서 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거나 뭐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감지해서 뭐 경고음을 울려준다거나 이런 똑똑한 기능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인데요. 현대나 기아에서는 뭐 현대 스마트 센스,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이름으로 옵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법제화가 돼가지고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도 이 옵션을 넣으면은 뭐 더 작동 범위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나 현대 스마트 센스 이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넣으시면은 내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을 감지를 해서 백미러 쪽에 이렇게 경고등을 띄워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 굉장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승기 보시면은 유튜버들이 막 핸들에서 막 손을 떼고 막 이렇게 차를 타잖아요. 그런데도 막 차가 따뜻하게 막 차선을 따라가고,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차로 유지 보조라는 기능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기능이 보통 이 드라이브 와이즈나 현대 스마트 센스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옵션이 들어간 차들이 인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건데,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는 원래는 운전자가 뭐 속도를 예를 들어서 100km로 맞춰놓으면은 100km로 그냥 쭉 가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라는 말이 붙으면서 뭐가 추가가 됐냐면은 앞차랑 간격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간격 유지를 하려면 앞차의 속도 변화에 맞춰서 내 차도 속도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차가 감속하면 내 차도 감속을 해주고, 앞차가 다시 가속을 하면은 내가 설정한 속도 이내에서는 다시 가속을 해서 따라가주고, 그게 가능한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거리 운행하실 때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뭐 구간 단속 구간 이런 데서 쓰시면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열 에어벤트, 이거는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인데, 뭐 뒷좌석에 가족분들이 많이 타시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있으면 좋겠죠. 뭐 준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낮은 등급이나 이럴 때는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가격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시동 플러스 스마트 키, 이것도 뭐 중형 차종까지도 가장 낮은 등급에서는 이게 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표에서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넣으시면은 그냥 옛날 차들처럼 차 키를 이렇게 핸들 옆에다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민해볼 만한 옵션인데요. 자, 첫 번째로 스타일 익스테리어라고 하는 주로 외부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옵션인데, 그래서 이 옵션들은 주로 외부 등화류라는 거는 뭐 헤드라이트라든가 뒤쪽에 뭐 브레이크 등 뭐 이제 이런 라이트류를 말을 하는 거고, 이거를 보통 할로겐 전구가 원래 들어가는데 그거를 LED로 변경을 해주는 옵션을 뜻해요. 제일 상위 트림을 선택하면은 이런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은 뭐 중간 등급 아니면 기본 트림 이렇게 선택하신다면은 이거를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휠 타이어도 이렇게 키워주는 옵션이거든요. 이 휠 타이어가 작으면은 차를 옆에서 봤을 때 차가 약간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반대로 휠 타이어가 커질수록 차가 옆에서 봤을 때 좀 더 당당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장점은 당연히 차가 예뻐지고요. 이게 헤드라이트나 뭐 브레이크 등 같은 게 뭐 LED로 바뀌면은 밤에 보면은 광원의 색깔 자체가 할로겐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LED는 다 아시겠지만 화사한 흰색이거든요. 훨씬 더 차가 고급스럽고 예쁘게 보이죠. 그리고 또 휠 타이어를 좀 큰 걸 끼게 되면은 고속 안정감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휠 타이어가 커질수록 연비가 약간은 떨어지게 되고요. 뭐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타이어 값도 좀 더 비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고민이면은 넣는 게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옵션을 안 넣고 차를 출고를 하셨다가 뭐 밖에서 내가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이 옵션 값에 뭐 3, 4배는 우습게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을 넣는 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으니까요. 고민이면은 넣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인데, 서라운드 뷰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방 카메라에 좀 발전된 그런 버전인데, 후방에 더해서 이제 양쪽 옆이랑 그 다음에 앞에까지도 카메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운전이 미숙한 경우에는 인도 연석 같은 데 붙여가지고 주차를 해야 될 때라든가 이럴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 하지만은 운전에 능숙하신 분이라면은 사실 뭐 서라운드 뷰가 있어도 거의 후방 쪽 카메라만 주로 보시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은 운전이 아직은 미숙하다거나 그럴 때는 확실하게 장점이 있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데, 이거 충전 속도가 사실 느려요. 근데 무선이라서 확실히 편리한 건 있습니다. 제 차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충전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지 필요 없는 옵션인데, 자, 첫 번째는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라든가 뭐 우퍼 스피커 이런 거를 이렇게 추가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추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뭐 기본으로 스피커가 8개 이상 들어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뭐 준중형차, 뭐 중형차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기본으로 한 6개 정도가 보통이고요. 근데 이제 뭐 대형차, 준대형차 정도로 가면은 기본으로 거의 8개 정도는 들어가 주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이런 옵션을 안 넣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소리가 꽤 들어줄 만한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썬루프랑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일반 썬루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도 작고 개방감도 그래서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 사셨을 때 와,
그거 신기하다 이러고 좀 몇 번 열어보고 나중에는 거의 안 여는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일반 선루프는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가족이 같이 타는 중형 SUV 이제 이런 차들에 주로 들어가는 선루프다 보니까 선택은 많이들 하시는 편인데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고, 또 이거를 넣게 되면은 차량 무게가 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는 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인데요. 빌트인 캠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블랙박스, 사실 필수죠. 거의 이제 사제 제품을 쓰는데, 이 빌트인 캠이라는 거는 장점이 있다면은 천장에다가 내장을 시킨 거기 때문에 시야에 방해가 없고 깔끔하죠.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전면 화질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FHD예요. 근데 요즘 사제 블랙박스들은 QHD가 전면 화질로서는 거의 대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음성 녹화가 일단은 안 돼서 소리 녹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쥐약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확장. 자, 사제 블랙박스도 메모리 확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빌트인 캠은 보통 32기가 메모리가 고정이라서 확장이 안 됩니다. 그것도 좀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질 같은 경우는 이제 곧 QHD급 빌트인 캠이 출시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출시가 되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소리 녹화가 안 되고 메모리 확장이 안 되는 거는 과연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트림에다가 옵션 여러 개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위 트림에다가 옵션을 조금, 아니면 아예 안 넣는 게 좋을지, 뭐 이거는 당연히 차를 타시는 운전자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위 트림이 그러니까 좀 탐이 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가격 차이가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면은 상위 트림을 가시는 게 아마 후회가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상위 트림에는 보통 이 기본 트림 플러스 옵션 여러 개를 해도 넣을 수가 없는 약간 좀 더 좋은 기능들이 몇 개는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 트림 여기서는 옵션을 아무리 넣어도 천연가죽 시트가 안 들어가는데, 이 상위 트림에서는 옵션을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천연가죽 시트를 넣어준다든가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옵션을 조금만 넣어도 이 기본 트림에다가 옵션 여러 개 넣은 거, 그 기능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가격 차이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면은 충분히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메모리 시트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현대 기아가 좀 약간 치사하긴 하지만은 이 메모리 시트 옵션을 따로 이제 빼놓지 않고요. 상위 트림을 가야만 메모리 시트가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메모리 시트 상당히 가치 있는 옵션이거든요. 이것도 밖에서 따로 나와서 하려면은 가격이 거의 100만 원에 아마 육박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면은 뭐 천연가죽 시트도 뭐 상위 트림에서 가져가고 메모리 시트도 가져갈 수 있다면은 가격 차이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위 트림이 중고차로 나중에 팔 때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좀 더 돈이 들긴 하겠지만은 나중에 중고차 팔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줄 요약이나 써져 있는데 제가 3줄로 해놨네요. 자, 일단 내비게이션 후방 모니터, 각종 시트 기능, 아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4가지를 웬만하면 다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필요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은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에이다스, 아까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뭐 현대 스마트 센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관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뭐 스타일이라든가 익스테리어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옵션들, 서라운드 뷰, 프리미엄 사운드, 선루프 옵션 이런 것들은 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고민이 된다면은 웬만하면 넣으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밖에서 따로 사가지고 넣으려고 하면은 가격이 2-3배, 뭐 3-4배는 더 비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만원, 200만원 차이면은 높은 트림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궁금해하실 내용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라든가 제 이메일 주소라든가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연락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